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이마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숫자 하나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1조 2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유통의 심장부라 불렸던 이마트 성수동 본사가 해체되면서 붙여진 가격표입니다. 한때 이마트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란 땅은 다 이마트 거다. 실제로 전국 할인점 10곳 중 8곳이 본인 소유의 땅이었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부동산 값이 올라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부상 1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쥐고 이자를 받던 거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이마트는 자기가 팔아치운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가 매달 엄청난 월세를 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의 조타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마트의 위기 신호는 가장 단단했던 성벽, 바로 부동산 자산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2019년 이마트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핵심 매장 13개를 무려 9,500억 원에 매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소유권만 넘기고 그 공간을 다시 빌려 쓰는 방식, 이른바 세일앤리스백을 택한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팔고 그 집에 비싼 월세를 내며 계속 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 매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스타필드 부지로 아껴두던 마곡 땅을 8,158억 원에 팝니다. 2021년 가양점에 이어 영혼과도 같았던 성수동 본사까지 1조 2천억 원에 매각합니다. 단 3년 만에 자기 뼈와 살을 깎아 만든 현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 그런데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이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이나 신사업 투자에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쌓인 빚과 이자를 막는 말 그대로 긴급 수혈에 투입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마트는 이렇게까지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답은 2021년 이른바 광기 어린 쇼핑에 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마트는 약 4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뿌립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2021년 2월 야구단 SSG 랜더스를 1,352억 원에 인수. 5월 패션 플랫폼 W 컨셉을 2,650억 원에 인수. 6월 이베이 코리아, 즉 지마켓을 무려 3조 4천억 원에 인수. 여기에 스타벅스 지분까지 추가로 확보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쿠팡에 밀리는 이커머스 시장을 지마켓으로 만회하고 야구단으로 SSG.com 브랜드를 키우고 W 컨셉으로 패션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그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쇼핑 자금의 대부분이 빚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11조 원이 넘던 부채 위에 지마켓 인수분과 그 회사의 부채까지 얹어지면서 부채 총액이 순식간에 16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재무 상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지마켓 인수.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수 전까지 15년 연속 흑자였던 지마켓이 이마트 품에 안기자마자 2022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매출도 2년 만에 27%나 증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표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배송에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지마켓,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쌓여있는 쿠팡. 소비자의 선택은 당연했습니다. 결국 유통의 거인이 시대의 변곡점에서 낡은 무기를 사는데 3조 원을 태운 겁니다. 다른 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억 원에 사들인 미국 와이너리는 장부상 가치가 사라졌고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제주소주는 이익 한 번 내지 못한 채 매각됐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이마트가 장사해서 100만 원을 벌면 이자로만 233만 원을 내야 하는 처참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갚으면서 더 빌리는 악순환. 이게 이마트가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이마트가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라이벌 쿠팡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오직 물류라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 거점을 만들고 9조 원이 넘는 돈을 집중 투자해 배송 속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마트가 야구단, 와이너리, 패션 플랫폼, 이커머스를 동시에 잡으려던 사이에 쿠팡은 딱 하나, 빠른 배송만 잡은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쿠팡은 3년 만에 77% 성장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마트는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며 겨우 숨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쓸쓸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매장 관리에 소홀해지자 밤 11시까지 하던 영업시간을 십시로 단축했다가 다시 늘리는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유통제국의 왕이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는 건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이야기가 몰락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25년 들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7% 폭증하며 반등의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와서 즐기는 공간인 스타필드 마켓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리뉴얼한 매장들의 매출이 28%에서 최대 74%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경험, 그게 다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또한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지마켓은 알리바바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자 요인을 걷어냈습니다. 물론 사실상 경영권을 넘겨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셈입니다. 이마트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팔고 월세를 내는 구조 때문에 고정비는 늘어났고 쌓인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매장을 리뉴얼할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경고등을 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마트는 무리한 쇼핑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업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엉뚱한 전리품에 쓰느냐, 아니면 핵심 무기를 가는 데 쓰느냐. 이 단순한 원칙이 기업의 흥망을 갈라놓는다는 걸 이마트는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마트는 이 드라마틱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유통제국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